과거보다 외식이 잦아진 현대인들의 일상. 맛있게 먹고 즐기는 사이 짜고 매운 음식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다. 하루 나트륨 권장 기준 2000mg. 하지만 한국인들은 매일 이 2배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식당에서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짭짤하게 먹던 습관이 돼서인지 싱겁게 먹으면 음식을 먹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소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하면 독, 적당하면 득. 나트륨을 줄여 건강 지키는 노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소금을 먹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칼국수 좋아하세요? 칼국수 한 그릇에는요, 보통 약 7g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나트륨은 약 3000mg, 3g 정도가 들어있는 셈이고요. 근데 칼국수 드실 때는 보통 칼국수만 드시지 않죠. 김치랑 같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김치에는요, 보통 권장되는 일회 분량은 약 요만큼 정도인데요. 40g입니다. 이 40g 안에는요, 약 300mg 정도의 나트륨이 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권장되는 나트륨의 양은 2000m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점심에 칼국수와 김치를 드셨다면 그 한 끼만으로도 하루 종일 3끼를 통해서 먹어야 되는 2000mg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을 먹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무심코 즐겨 먹었던 음식들, 하지만 이 한 끼 분량으로 이미 하루 나트륨을 모두 섭취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소금 간을 빼놓고 먹을 순 없는 노릇. 뺄 순 없으나 줄일 순 있다. 우리 몸에서 나트륨은 체액을 유지한다든지 칼륨과 균형을 맞춘다든지 소화를 시킬 때 꼭 필요한 영양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은 우리 식습관에서 굉장히 과잉으로 섭취되고 있기 때문에 결핍의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가격보다 건강을 따질 것. 포장된 제품의 뒷면을 보면 저마다 나트륨 함량이 적혀있는데 되도록이면 나트륨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라. 간고등어는요, 소금이 27% 되는 간수에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푹 담았다가 절인 고등어를 간고등어 혹은 고등어 자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 좋은데 짠 게 문제이죠. 짭짤한 맛을 포기할 순 없고 이럴 때 무엇보다 쌀뜨물이 해다. 쌀을 씻어내고 나온 진한 쌀뜨물에 염도가 높은 간 고등어를 조리 전 30분가량 쌀뜨물에 퐁당 담가 두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확 줄일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염분을 쌀뜨물에 녹여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염분을 재어보니 쌀뜨물의 원래 염도는 0mg. 하지만 30분 동안 간 고등어를 담가뒀던 쌀뜨물의 염도는 400mg.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금세 400mg의 나트륨을 줄인 셈. 이와 같이 같은 고등어라도요, 다양한 조리법에 따라서 염분의 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비결 공개. 그 첫 번째가 저염식 간장 만들기. 조리를 하실 때요, 그냥 소금을 쓰는 것보다는 간장을 쓰시면 나트륨 양을 약 6배 정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장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간장 소스를 만들어서 쓰면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양의 간장과 매실청 그 외 기본 재료를 준비한 뒤 가장 먼저 약한 불에 마른 멸치를 볶다가 이렇게 살짝 볶아주면 매실청과 간장을 붓고 끓인 다음 마지막으로 나머지 다시마, 파, 마늘, 고추를 넣어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이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저염식 간장 완성! 단 저염식 간장은 냉장 보관이 필수. 다른 양념들로 해서 맛은 보강하면서도 나트륨 양은 50% 이상 훨씬 줄이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간장 소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확인 결과 저염식 간장의 염도는 2900mg. 일반 간장의 염도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나트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간장 소스는 다양한 생선 조림이나 무침류, 탕수육 소스, 다양한 소스에 간장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리 시 염분을 줄이는 노하우 두 번째, 나물 무침 되시겠다. 시금치 무침의 경우 소금 대신 두부와 저염식 간장을 넣는 것이 포인트.
일단 가장 먼저 시금치를 데치고 저염식 시금치 무침의 포인트인 두부를 으깬 뒤 소금 대신 간장을 넣고 나머지 재료와 함께 무치기만 하면 완성! 이렇게 무쳐주면 일상적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적으로 두부의 단백질도 보강할 수 있으면서 영양적으로도 균형을 맞추면서 나트륨은 많이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시금치 나물 무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맛! 짠맛에 길들여진 일반인 투입! 저 맛이 어때요? 싱겁지 않나요? 두부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있고요. 뭐 많이 싱겁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일반 소금 넣은 시금치 나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조리 시 염분 줄이는 노하우 세 번째, 한국인의 대표 기호식품 라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라면을 먹게 되는데요. 라면에는 라면 한 봉지에는 이렇게 많은 스프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2g 정도가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양파 껍질과 파뿌리의 재발견, 저염식 라면의 포인트는 바로 이 천연 재료. 스프도 넣지 않은 채로 국물을 내서 벌써 국물 색깔을 내어 보았고요. 펄펄 끓으면 우리가 늘 라면을 끓이듯이 라면을 넣고요. 스프는 이것은 제가 아까 한 그릇, 한 봉지에서 다 담아놓은 스프인데요. 저는 이 중에 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의 품격은 스프라 외쳤던 분들, 이제 스프는 과감히 반만! 대신 다시마, 마른 새우, 표고버섯 등을 넣고 끓이면 건강한 저염식 라면 완성! 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스프를 반밖에 넣지 않은 조미료의 맛있는 맛을 나트륨은 없이 보강해 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라면이라고 다 같은 라면이 아니라고요? 나트륨 다이어트 한 라면, 그 맛은 어떨까? 국물 맛도 시원하고 담백하고 어린아이부터 더 다양한 연령층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맛 같아요. 조리 시 염분 줄이는 노하우, 오늘 알려줄 마지막은 육류 가공식품. 육류 가공식품 역시 100g당 나트륨이 904mg으로 염도가 꽤 높은 편인데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번겁더라도 먹기 전 살짝 데쳐주기만 하면 식품 자체의 나트륨을 확 줄일 수 있단 말씀. 조금만 신경 쓰면 건강한 습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소시지 데친 물의 염도를 재어본 결과 400mg의 염분이 빠져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을 드시게 될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또 국물에 많은 나트륨을 덜 드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을 맞추실 때에는요, 뜨거울 때는 거의 짠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드시기 좋은 온도로 식힌 다음에 드시기 직전에 간을 하면 훨씬 더 적은 양의 간으로도 입맛을 맞출 수가 있어서 또 나트륨 양을 줄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습관, 이제 국을 먹을 땐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를 위주로 먹을 것. 국물은 그야말로 나트륨의 집합소란 사실. 비빔밥은 양념장 조절이 필수. 양념장은 따로 담아서 적당한 입맛 정도로 조절해서 먹을 것. 저염화하는 식단이 중요한 것은 압니다만 외식 혹은 회식 등을 통해서 나트륨 섭취가 많아진 날에는요, 특히나 더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할 수 있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칼륨 식품. 이를 잘 기억하고 챙겨 먹으면 나트륨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면 틀림없지만 항상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됩니다. 소금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질병의 양도 늘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식사를 준비하실 때 소금의 양을 줄이셔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는 것은 어떨까요?